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자, YC가 오늘 22% 반등합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5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빠졌기 때문에 22평도 이탈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YC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부터 보시죠. 한미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게 그쵸?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물량을 못 맞춥니다. 자, 물량을 못 맞추면 못 맞출수록 마진이 떨어지게 되죠. 왜? 웨이퍼에다 놓고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웨이퍼의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올리고 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후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16년 그리고 17년도 그리고 18년까지 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때는 클라우드 붐이 있었죠. 이때는 사실상 지금 AI 시대가 왔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시장 안에서 뭔가 편의성을 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는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YC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H100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반도체입니다. H100에는 HBM이 80기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버전 올해 가을에 나온다고 발표를 했었던 B200은 H100 다음 버전입니다. 근데 B200은요 192기가가 들어갑니다. 즉 2배가 넘죠.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HBM이 들어간다. 동일한 판매를 하는 부분을 가정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학습의 영역이 있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구축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HBM의 수요는 다음 사이클까지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단계인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실적을 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YC의 주가는요 대략 3,000원대였는데 지금 17,000원대, 거의 한 2만원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은 아직까지 좋아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1분기 정도 이제 개선세를 확인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엔비디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쵸? 이쪽에서 판매하고 이쪽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측에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을 봐야 되고 규모 면에서 하이닉스의 실적을 전환시키려는 그 정도의 상황은 엔비디아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 전환됐다. 근데 실적이 전환된 건 올해 24년도 1분기에 전환이 된 것이고 주가는 23년 적자인 구간에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요가 더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품 자체, 상품 자체의 수요 자체가 그쵸? 공급돼야 되는 그 수요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물론 지금부터 그동안 올라온 것만큼 더 올라가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있다. 이 구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지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관련돼서 보시죠. 언제 공략했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매수,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배열 구간을 첫 번째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YC도 한번 보면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5월 20일 이후에도 매수를 2번이나 했고 오늘 22%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고가 부근에서 한번 매도한 결과 17% 정도의 수익 구간 쭉 내려서 보면 4월 달에는 2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4월 달에 시세 구간에 매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YC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고요. 후공정,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후공정에 대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토대로 본다면 실적이 전환되기 전인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이해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같이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우양이나 펌텍코리아 같은 종목들 제가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우양
그쵸? 오늘 장중에 10% 정도 강세 구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매수를 이어온 종목군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펌텍코리아. 자, 펌텍코리아도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고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오늘도 5%대의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이 뭐 그렇게 쏙 좋지도 않고 어저께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나요? 그쵸?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이런 관점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본다면 오늘 뭐 지금은 고가에서 소폭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중에 제가 분봉 5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를 두 번씩이나 진행을 한 종목군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승 구간 21,750원까지 올랐고 지금은 매수가보다는 높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5월 29일 날 매도한 결과 23%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돌파 구간에 우리가 공략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YC를 보면 제가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어떤 관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실적이 전환되기 전이에요. 실적이 전환되기 전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미래 가치, 앞으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은 어디서 주죠? 엔비디아에서 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갖춰져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종목을 구분지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하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력이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기간상 짧습니다. 기간을 잡는다는 건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심리를 안정시키는 부분을 내가 만들어내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종목군을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예측치는 예측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팩트로 봐야 되는,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 올라가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소통방에서 뭐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다 보여드렸지만 계속해서 제가 강한 종목군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왜 봐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YC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도 제가 YC의 실시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렸다는 걸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매매한 종목군들은 거의 90%를 다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타점이기 때문에 단기에 대한 부분, 즉 2주 안에 내가 왜 이 가격대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YC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YC를 포함해서 M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가격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는 그렇죠? 엔비디아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엔비디아에서 돈이 나오고 그게 하이닉스로 오고 하이닉스에서 돈이 나오고 그게 이런 YC와 같은 벤더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나와요?
그쵸? 이렇게 하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뭐 YC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수록 한미반도체도 포함되어 있겠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보고 아래쪽을 매매하지만 아래쪽에 대한 부분은 변동성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